그렇게 될 운명이라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좋을 거예요. 그 편지를 읽으세요. 2번 다시 그 일을 못 만나. 다시는 아이들도 만날 수 없어. 다시는. 저 얼음처럼 차가운 검은 물, 바닥을 알 수도 없는 깊고도 깊은 물속. 그것으로 이런 일이 모두 끝나버리기만 한다면 지금쯤 그이가 편지를 읽고 있을까? 아니야. 아직 읽지 않았을지도 몰라. 내가 이렇게 세월을 보내는 동안 어머니께서 나를 고요히 씌워주시던 자장가를 잊어버리고 내가 어쩌자고 어머니의 방안을 아장아장 걸어다니며 금방울 소리로 가득 채우던 시대에서 멀리 지나왔던가. 유모, 내가 육신의 정조만은 지켜왔다 할지라도 이 남자의 환상에서 저 남자의 환상으로 뛰어다니며 온갖 행동을 좌우하는 것이 단지 잃어버린 내 어머니의 그 화평한 행복스러운 얼굴을 찾고자 하는데 지나지 않는 것이라고 하건만은 난 행복을 찾노라 하는 것이 불행을 찾아들이는 것 같구려. 숨찬 것 좀 봐요. 내 매운 무엇이라고 이렇게 뛰는지. 내 손길 떨리는 것 좀 봐요, 여보. 아씨, 무슨 일이세요? 유모, 졸린 거구려? 이렇게 늙으니까 늘 졸리답니다. 허나 아씨께서는 어쩜 이렇게 한숨도 못 주무셔서 좀 졸리시겠어요. 참, 어쩌냐게 나리와 나와 말다툼하는 것을 말리노라고 한 잠 못 잤고요. 가엾어라. 어서 하루바삐 내가 행복스러워져야 유모도 편한 잠을 자고르고 다니오. 아유, 아씨께서 계속 행복스러우시면 얼마나 더 행복스러우시게요. 부잣집 외따님으로 태어나셔서 어머니 돌아가시고 한동안 고생은 하셨다 할지라도 이렇게 호화스러운 때 맏며느리로 고생 없으신데 좀 좋으세요. 유모도 역시 내 편은 아니구려. 나는 결국 외로운 사람인 것이 분명하지. 어디다가 속말 한마디 할 곳이 없지. 그러니까 지금까지 유모도 내 신복이 아니었단 말인가? 아유. 그러면 이때껏 내가 이러니 저러니 사정 이야기 해온 것들이 거의 다 유모의 비위에 거슬렸단 말이지? 아유, 제 생각에는 아씨께서 괜한 염려까지 하시는 걸로밖에 보이지 않는답니다. 허나 제가 뭘 알겠어요. 밥 먹으면 일이나 할 줄 알고 시집가면 한 남편 섬길 줄 알고 또 고용되면 한 주인만 섬길 줄 알죠. 그런 말 좀 그쳐줘요. 나까지 그렇게 되어버리는 것 같아. 어서 아무 소리 말고 이 책에 먼지를 털어다 마루 끝에 내놓아요. 누가 일일이 시집오겠다고 맨 처음부터 그랬단 말이야. 모두 유모의 청승맞은 방정 때문에 이때 와가지고 밤마다 싸움질이나 하고 별별 연극이 다 일어나는 것 아닌가? 그러기에 내가 처음부터 무엇이라고 했나? 이댁 나리께서 하도 간청을 하시니까 오긴 오더라고. 어디 남녀의 관계로 온다고 했나? 반드시 동성간 친구와 같이 지내자는 조건을 붙여가지고 온 것이지. 하지만 나는 남편을 찾아 헤매는 것은 아니지. 안녕하세요. 혹시 실례가 된 건 아닌지. 괜찮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유모의 대사를 그렇게 잘 알고 계신지. 혹시 방금 그 작품 탄실 선생의 희곡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만 어떤
어떻게 아셨는지요? 제 소개를 안 했네요. 저는 배우 K라고 합니다. 이번에 인형의 집에서 노라라는 역할을 맡아 공연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우리나라에는 노라 같은 여성들이 있었나 궁금하기도 하고 또 노라를 이해하고 싶어서 이것저것 공부하다가 알게 되었어요. 방금 연습 중이셨던 것 같은데 오늘 이 작품의 공연이 있나요? 아니요. 저는 오늘 제 시집을 발표하는 날이라 발표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 희곡은 아직 발표한 적이 없는데. 그럼 시인이세요? 그러면 발표된 시집의 제목도 알 수 있을까요? 생명의 과실입니다. 생명의 과실. 제가 이번에 공부하면서 알게 된 시집의 제목이랑 같아요. 그럼 혹시 김명순 시인도 아시나요? 그럼요. 잘 알죠. 혹시 좋아하는 시가 있으신지? 네, 있어요. 지금 계절에 잘 어울리는 시인데 한번 읊어드릴까요? 오 봄, 모든 불쌍한 우리의 기도가 그 일을 우리들의 안으로 모셔오다. 오 봄, 모든 산 생명을 꽃피울 봄, 우리들이 새로이 닦는 길을 바라고 저 산기슭 등성이에 파릇파릇, 저 바위 패인 곳에 돌돌, 봄은 왔느냐 왔느냐 하고 모든 생명은 그 싹을 내보인다. 모든 행복된 희망이 괴로움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오 고통이야말로 우리를 아는 사랑, 우리들이 닦아가는 길 가운데 괭이 끝마다 맞부딪히는 돌덩이, 막히고 또 막힌 벼랑과 벼랑, 고통은 더 있느냐 더 있느냐고 모든 길 가는 이들은 그 열성을 다한다. 모든 행복된 생활의 시초가 우리의 역사, 우리의 연대를 모셔오다. 오 봄, 모든 생명을 살려낸 봄, 우리들이 부르짖는 인도를 기다려 사람들의 얼굴마다 버럭버럭, 사람들의 마음마다 반듯반듯, 죄악은 더 있느냐 더 있느냐고 모든 착한 이들이 참되게 웃으리라. 선생님 또 이 시 아시는군요. 그럼요. 이 시는 제가 쓴 시인걸요. 그럼 선생님이 김명순 시인이시라고요? 죄송해요. 그것도 몰라보고 믿기지가 않아요. 세상엔 믿어지는 일들만, 있을 법한 일들만 일어나는 건 아니니까요. 저 선생님의 저주라는 시도 읽었어요. 그럼 선생님은 사랑을 믿지 않으시겠네요? 저도 처음부터 사랑을 믿지 않았던 건 아니에요. 길바닥에 구르는 사랑아, 주린이의 입에서 굴러서 사람 사이의 귀를 흔들었다. 사랑이란 거짓말아, 처녀의 가슴에 피를 붓는 악이야. 눈머니의 손길에서 부서져 착한 여인들의 한을 지었다. 사랑이란 거짓말아, 내가 믿었지 않은 너를 어떤 날은 만나지라고 기도하고 어떤 날은 만나지 말라고 염불한다. 속이고 또 속이는 단순한 거짓말아, 주린이의 입에서 불러서 눈머니의 손길에 부서지는 거사, 내 마음에서 사라져라. 오, 사랑이란 거짓말. 어떻게 사랑이랑 목숨을 바꿀 수가 있겠어요? 생명, 나의 삶, 나의 삶을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하죠. 주제는 없는 말이지만 마지막 부분은 좀 바꿔보는 게 어떨까요? 오, 사랑이란 거짓말아. 바로 그것이 문제라고요. 당신은 저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계세요.
당신들은 저에게 크나큰 죄를 저질러왔죠. 처음엔 아버지, 그 다음에 당신이. 당신들은 날 사랑한 게 아니에요.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자기 스스로에 대한 위안으로 삼고 있었던 것뿐이죠. 아버지는 모든 생각을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생각은 곧 제 생각이기도 했죠. 서로 의견이 다를 땐 저 숨겨야만 했어요. 아버지가 싫어하셨을 테니까. 아버지는 저를 자신의 인형이라고 하셨죠. 마치 제가 인형하고 노는 걸 좋아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러다가 당신에게로 왔어요. 아니, 우리 사이를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지? 아버지의 손에서 당신의 손으로 건너왔다는 의미예요. 당신은 모든 일을 당신의 취미대로 했죠. 그래서 난 당신의 취미가 되고 말았어. 아니, 그런 채 했을 뿐인지도 몰라요. 왜 그랬는지 난 잘 모르겠어요. 아니, 양쪽 다였는지도 모르겠네요. 난 당신에게 여러 가지 재주를 부려보이면서 살아왔죠. 그러면 넌 나랑 함께 했던 시간이 전혀 행복하지 않았던 거야? 네, 전혀 행복하지 않았어요. 행복하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러지 않았죠. 행복하지 않았다고? 네, 다만 즐거웠을 뿐이에요. 당신은 언제나 저에게 친절하셨어요. 하지만 우리 가정은 놀이방에 지나지 않았죠. 여기서 난 당신의 장난감 애인 같은 아내였어요. 마치 친정에서는 아버지의 인형인 것처럼. 여기선 아이들이 저의 인형이에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놀 때면 그때가 가장 즐거웠죠. 이게 우리 결혼 생활이었어요. (100년도) 훨씬 지난 노라의 대사. 오늘따라 왜 이렇게 마음에 와닿을까요? 동물원의 구경거리가 돼버린 것 같네요. 제가 단발을 하니 말세가 되어 별일이 정말 많다 이러면서 구경하러 온 분이신가요? 사진을 찍으시려거든 얼마든지 찍으세요. 전 여러분들의 시선이 두렵지 않습니다. 내일도 어제처럼 주먹만한 활자로 단발미인이니 신여성이니 여류주의자니 떠들어대면서 또 하나의 비난거리처럼 신문에 실리겠죠. 하여간 조선에 있어선 단발이 여러 가지 비난을 받는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비난하는 사람들도 많겠지만 제가 보기엔 너무 잘 어울리시는데요. 단발이 비난을 받아야 할 이유라니 저로선 이해가 가지 않아요. 머리 길이가 우리들의 이슈가 된다니. 선생님, 저는 선생님의 단발이 너무 잘 어울리고 예쁘기만 하세요. 저를 비난하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더군요. 머리는 여자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것이니 머리를 자르는 것은 여자의 생명인 아름다움을 제거하는 것이다. 아름다움이 여자의 생명이라는 생각 자체가 속히 없애버려야 할 생각 아닐까요? 그렇다고 단발이 이러한 문제를 잠재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러한 아름다움은 참된 아름다움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단발이 아름답던 아름답지 않던 그건 개인의 취향일 문제일 뿐일까요? 당신처럼 단발이 아름답다고 하는 사람을 보니 더욱이 취향의 문제일 뿐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취향의 문제. 하지만 선생님은 단발이 잘 어울린다는 이유만으로 단발을 하신 것 같진 않아요. 짐작하신 대로 제가 단발을 한 건 제 취향이나 아름다워 보이려고 한 건 아니에요. 전 단발이 실생활에 있어 편리하고 위생적일 거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아직까진 조선에서 단발을 한 여성들이 많은 비난을 받거나 조롱거리가 된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충분한 장점들을 인식하기만 한다면 남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여성들 또한 자유롭게 단발할 수 있는 날이 올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럼 선생님은 긴 머리가 위생상 좋지 않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말씀이시죠? 단발과 장발을 편을 나누거나 비난하고자 함이 아니에요. 단발을 하건 장발을 하건 그건 개인이 선택할 문제지 사회가 정해준 건 아니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결혼이라는 풍습처럼요. 우리의 몸, 우리의 삶, 우리 운명을 우리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나예요.
나는 나를 담는 그릇입니다. 내가 뭘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또 내가 뭘 하고 싶고 하기 싫어하는지는 제가 결정하고, 또 내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의 책임은 바로 제가 집니다. 적어도요, 제 그릇의 내용물은 제가 담고 싶어요.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일까요? 사람은 혼자 사는 게 아니다. 더불어 사는 것이다. 맞습니다. 우린 다른 사람들의 따뜻한 손길, 배려로 인해 우리의 삶을 좀 더 잘 살아갈 수 있겠죠. 하지만요, 그것들이 없다고 해서 내가 살 수 없거나 버티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우린 우리 스스로 해낼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우린 우리의 자유로서 무엇인가를 선택할 수 있죠. 우리의 행동, 우리의 말, 우리의 모든 것들로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좀 더 잘 살아갈 수 있어요. 안경, 바지, 구두, 짧은 머리, 긴 머리, 뭐가 됐든 자신이 좋아하고 하고 싶은 걸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자신을 믿고 많이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우리가, 그리고 당신과 제가 나아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해요. 스스로 선택하는 삶, 나를 믿고 사랑하는 삶. 우리나라에도 노라의 삶을 선택했던 시대를 앞선 여성이 많다는 걸 새삼 느끼게 되네요. 김명순, 주세죽 모두 글을 통해서 세상을 향한 목소리를 냈던 분들이죠. 두 분을 뵙고 나니까 떠오르는 분이 있어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전 정말 지쳤어요. 혼자 있고 싶네요. 죄송해요. 근데 저는 모든 사람들이 선생님을 비난하는 건 아니고 선생님은 단지 시대를 앞선 성각자라는 말을 하고 싶었는데 죄송합니다. 절 비난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니 정말 재밌는 일이군요. 전 제가 이혼 고백장을 발표한 것이 잘한 일인지 잘못한 일인지 더 이상 확신이 서지 않아요. 제가 이혼 고백장을 쓴 건 저 자신으로선 모든 것의 포기였고 사회에 대한 자학적 야유이기도 했어요. 억압된 우리 조선의 여성들을 대변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더 이상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새로운 여성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그럼 거였는데. 새로운 여성의 삶이란 무엇일까요? 우리 조선의 여성들은 봉건적 가족제도 아래서 누군가의 어머니,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딸로서만 존재를 인정받고 있죠. 본인의 이름은 잊혀진 채로 말이에요. 앞으로 우리가 만나게 될 새로운 여성의 삶이란 그저 한 인간, 한 사람으로서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고 싶네요. 그때의 여성과 지금 이 시대의 여성의 변함이 없다. 선생님, 그래서 결혼하실 때 그런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신 거예요? 제가 공부하다가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오래전 일이죠. 내가 19살이 되었을 때 약혼했던 애인이 폐병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때 전 정말 힘들었어요. 신경쇠약으로 정신이 나갈 정도였으니까. 그해 여름방학에 도쿄에서 돌아왔는데 그때 그이를 처음 알게 됐어요. 오라버니를 찾아왔었죠. 그이는 상처한 지 이미 3년이 되던 해라 매우 고독한 때였어요. 경성으로 떠나면서 그는 내게 편지를 보내왔죠. 정말 솔직하고 열정적으로 써 있었어요. 하지만 답장을 하진 않았어요. 그만한 마음의 여유가 없었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편지가 왔고 며칠 뒤엔 또 날 보러 왔죠. 파인애플과 과일들을 사가지고. 그때도 그 일을 보진 않았어요. 내가 다시 도쿄로 갔을 때 그이가 도쿄주대에 연사로 온 적이 있어요. 낮엔 내 책상에서 초고를 하고 저녁에 돌아갈 땐 반드시 내게 편지를 했죠. 도쿄와 교토를 오가며 내게 했던 편지, 말, 행동. 전 그것들을 받을 때마다 정말로 기뻤어요.
그렇지만 그것들은 이성을 초월한 감정뿐이었고 본능뿐이었어요. 그렇게 6년이란 시간이 지나는 동안 그 사람은 내게 여러 번이나 혼인을 독촉했죠. 하지만 난 단행하고 싶지 않았어요. 무엇보다 마음 한구석에 남은 상처가 지워지지 않았고, 또 하나는 그의 사랑이 본능에 지나지 않는다는 생각? 나에 대한 본질적인 이해가 있을까 하는 그런 회의가 생긴 거죠. 나여야만 하는 이유가 없는 그런 본능만으론 내가 아닌 다른 여성이라도 상관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지만 난 그를 놓지 않았고 그도 나를 놓지 않았죠. 그래서 그때 내가 요구했던 조건이 이런 거였어요. 첫째, 지금처럼 나를 일생 동안 뜨겁게 사랑해줘. 둘째, 내가 그림 그리는 걸 방해하지 말아줘. 그리고 셋째, 시어머니와 전실딸관 별거하게 해줘. 그이는 무조건 내 요구에 응낙했고 신혼여행으로 궁촌 벽산에 있는 옛 애인의 묘를 찾아주고 석비까지 세워줬죠. 그때 그이가 나를 전 생명으로 사랑했던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신혼여행으로 지난 남자의 묘까지 찾아준다. 이거 엄청난 일인데요? 요즘은 그런 사람이 없거든요. 정말 사랑하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 없을 텐데. 근데 어쩌다가 이런 일들이 또. 그 여행이 제 삶을 뒤흔들어 놨죠. 파리였어요. 씨와 나는 불어를 모르는 관계로 언제나 통역을 사이에 두고 세 명이서 극장, 식당, 시외 구경을 다니면서 놀았어요. 그 사람이 먼저 파리를 떠나 독일로 갔고 그 뒤 쾰른에서 다시 만났죠. 그때 내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내 남편과 이혼은 아니하렵니다. 그러자 그는 내 등을 두드리며 과연 당신이 할 말이오. 난 그 말에 만족하오. 라고 대답했어요. 저는 결코 제 남편을 속이고 다른 남자, 즉 씨를 이성적으로 사랑하려고 한 건 아니었어요. 오히려 남편과의 정이 더욱더 두터워지리라고 믿었죠. 하지만 이런 저의 생각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뽑아버릴 줄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씨와의 일이 만천하에 공개가 되면서 추문이 돌고 남편은 그걸 꼬투리로 내게 이혼을 요구했어요. 전 제가 바람을 피운 것이 무슨 잘못이냐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남편도 바람을 피우고 씨도 유부녀와 연문을 뿌리며 돌아다녔는데 어째서 여성인 제게만 불륜을 저질렀다는 화살이 돌아오고 자식들을 만날 권리까지 빼앗길 수 있는지 전 그 상황이 너무 억울했어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랑 헤어지는 것도 힘든데 무엇보다 아이들이 정말 보고 싶으셨겠어요. 지금도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져요. 전 정말 진심으로 끝까지 아이들과 함께하기 위해 애를 썼어요. 거기에 대해선 어떠한 부끄러운 점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모든 여성과 모든 어머니는 모성애를 지닌 게 아니며 모든 여성이 꼭 모성애를 가져야만 하는 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죠. 그 말은 모성은 여성의 천성이다 라고 규정하는 기존의 남성들의 생각을 거부한다는 의미였어요. 전 모든 감상기에서 여성이라고 해서 임신을 하자마자 모성애가 생기는 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모성은 인간으로서 자식과 관계를 맺으면서 쌓아가는 경험적인 인간관계인데 남성들은 육아를 모성이란 이름으로 둔갑시켜 여성이 혼자 감당해야 할 짐처럼 만들었죠. 전 이걸 비판하고 싶었어요. 모성애 자체에 대한 부정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자식을 낳아 기르는 건 여성들의 몫이었어요. 본능적으로 맹목적으로 육체와 영혼을 무조건적으로 자식을 위해 바쳐왔죠. 이건 여성으로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나온 어떤 한 도덕이었고 한 의무였어요. 친구와의 사랑, 연인과의 사랑은 상대적이고 대가를 바라는 것이지만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만큼은 절대적이고 대가를 바라지 않고 희생적이죠. 그리하여 모성은 그
그 어떤 걸로도 대체할 수 없는 존귀한 것이 되고 말았어요. 많은 여성들이 이 모성애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행복감을 느끼고 만족감을 느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때때론 이 모성애에 얽매여서 자신이 하고 싶은 걸 하지 못하고 비참한 운명 속에서 눈물 짓고 있는 여성들도 적지 않죠. 이 모성은 여성에게 행복인 동시에 가장 불행한 것이 되었어요. 여성이 자신의 개성을 잊고 살면서 남성들이 모든 편안한 세상을 보장했을 땐 무한히 편했고 행복스러웠다 할 수 있겠지만, 여성도 인권을 주장하고 자신의 개성을 발휘하며 남성들에게만 의존하지 않고 생활전선에 나서게 된 오늘날엔 무한한 고통, 불행을 느끼는 때도 있는 것이죠. 어느새 제가 내 아이의 엄마가 되었어요. 내가 아이를 갖고 아이를 낳고 젖먹여 기르는 동안 지금까지 친구에게서나 연인에게서 느껴보지 못한 그런 큰 애정을 느끼게 된 건 분명해요. 그 모든 것들이 이젠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지만요. 지금까지 선생님의 이야기를 다 듣다 보면은 절대적인 사랑 있잖아요. 그 남녀 간의 사랑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들리네요. 글쎄요. 이 모든 세상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 남자, 그 여자가 만나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는 거,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요? 그들은 끊임없이 속삭이고 비밀이 없고, 울 때 같이 울고 웃을 때 같이 웃고, 어려울 때 서로 도우며, 괴로워할 땐 내 몸과 같이 아파하고, 그 사람 말이라면 은연중엔 다 듣게 되고, 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것인지. 가끔씩 말다툼 좀 하면 어떻습니까? 그것이 여러 번 쌓이고 그것에 싹이 나면 정말 귀한 것이 됩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질문에 괜찮은 답변이 됐는지, 도움이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저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은 이 세상의 모든 여성들이 엄마도 아내도 딸도 그 누군가에 의한 존재가 아니라 주체적으로 자신의 꿈을 잃지 않고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공연을 준비하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과연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내가 노라를 이해할 수 있을까? 또 관객들이 노라한테 공감할 수 있을까? 관객들이 공감할 수 없다면 공연하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와 함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듣고 싶었습니다. 많은 설명을 해서 많은 사연들이 들어왔는데 한 두세 가지 정도 가져왔거든요.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 부평구에서 하루하루 열심히 살고 있는 여성입니다. 얼마 전에 먼 친척분들과 몇 년 만에 가족 모임을 하던 중에 갑자기 분위기가 쌓여지는 사건이 있었어요. 제가 이번에 대학원에 진학하게 되어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그때 그 자리에 있던 친척분께서 여자가 대학원까지 가서 뭐 하려고? 여잔 설거지하고 과일 예쁘게 깎으면 돼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상황에서 너무나 당황스럽고 어른들도 계셔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아직도 이런 이야기를 듣는 시대라는 게 너무 억울했어요. 이 이야기를 소개하는 저도 같이 화가 나는데요. 왜 여자는 공부하면 안 되고 과일 예쁘게 깎아야 되고 아이만 봐야 될까요? 저는 과일 예쁘게 깎고 아이 봐주는 남자가 더 매력 있던데. 이런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은 제 생각에는 자기 자신을 더 믿고 더 사랑하고 하고 싶은 꿈을 이뤄서 당당하게 그 친척 앞에 가서 내가 당당하게 이렇게 이뤄냈다 라고 보여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사연은 안녕하세요. 어머니와 대화를 자주 하는 20대 여성이에요. 어느 날 대화를 하던 중에 문득 어머니의 꿈이 궁금해졌어요. 저희 어머니는 어린 시절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집안일이 힘들어지면서 바로 회사에서 일을 하게 되셨죠. 장녀라는 이유로 말이에요. 하지만 그런 사실도 모르고 어릴 적 저는 엄마가 반겨주는 집으로 돌아가는 그 친구들이 부러웠어요. 그리고 저의 바람대로 어머니는 전업주부가 되셨죠. 20살이 넘어서 제 꿈과 미래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할 때쯤 어머니의 꿈을 알게 되었어요. 내 꿈은 판사였어. 제겐 언제나 지혜롭고 당당한 어머니였는데 어머니의 꿈에 대해 듣는 순간 울컥했어요. 네, 우리의 어머니들도 어머니이기 전에 소녀였을 거고 여자였을 텐데 꿈이 있었을 텐데 문득 저희 어머니도 꿈이 뭐였는지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오늘 꼭 집에 가서 한번 여쭤봐야겠어요. 그리고 제가 노라로 연기하는데 감명받은 사연이 하나 있었어요. 얘기 같기도 하고 시 같기도 하고 노래 같기도 한데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나는 인형이었네. 아버지 딸인 인형으로 남편의 아내 인형으로 그네의 놀이개였네. 나는 사람이라네. 남편의 아내 되기 전에 자녀의 어미 되기 전에 첫째로 사람이라네. 노라를 놓아라. 순순히 놓아다오. 높은 장벽을 헐고 깊은 규문을 열고 자유의 대기 중에 노라를 놓아라. 나는 사람이로세. 구속이 이미 끊겼도다. 자유의 길이 열렸도다. 천부의 힘은 넘치네. 아, 소녀들이여 깨어서 뒤를 따라오라. 일어나 힘을 발하여라. 새날의 광명이 비쳤네. 노라를 놓아라. 순순히 놓아다오. 높은 장벽을 헐고 깊은 규문을 열고 자유의 대기 중에 노라를 놓아라. 김명순, 주세주, 나에서. 저보다 앞선 시대를 살았던 신여성들을 만나보고 저와 함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노라는 140년 전에 발표된 희곡 속에 있는 박제된 인물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신이 제 일생을 건 남자라니 믿을 수가 없네요. 당신은 말하는 거나 생각하는 거나 그때 그 사람이 아니에요. 당신은 공포가 사라지고 모든 일이 지나가니까 괜찮아졌다 느꼈던 모양인데 난 당신의 두려움 때문에 겁에 질렸던 게 아니에요. 당신에게 일어난 일들 때문에 겁에 질렸던 건데 당신은 모든 일이 사라지고 나니까 다 괜찮아졌다 느꼈던 모양이죠. 난 여전히 당신의 종달새 인형이죠. 그래서 당신 날 더 부드럽게 다룰 거예요.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갈 때였어요. 난 지난 8년 동안 전혀 알지 못하는 남자와 살았고 그 알 수 없는 남자의 아이를 셋이나 낳았다는 사실이 떠올랐죠. 참을 수가 없더군요. 내 자신을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싶었어요. 잘 들으세요.
제가 듣자 하니 아내가 남편의 집을 버리고 나갈 때 남편은 더 이상 아내에 대해서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 들었어요. 이 말은 제가 지금 당신을 책임과 의무로부터 해방시켜드리겠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 더 이상 죄책감을 갖지 않을게요. 그러니까 당신도 저에 대해서 늦꽃만큼 죄책감을 가질 필요 없어요.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가 보장되는 게 좋겠죠? 자, 당신이 내게 줬던 반지예요. 제 것도 돌려주세요.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난 것 같아요. 이제 곧 첫 공연의 막이 오릅니다. 저는 오늘 노라로 무대에 섭니다. 저의 노라가 여러분과 함께 공감할 수 있기를 응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